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 되찾아오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도 계속 언급했었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취임 연설에서까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취임 연설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선거용 여론몰이 수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인데 당연히도 세계의 관심이 파나마 운하로 쏠리고 있어요. 왜? 무슨 이유로 파나마 운하를 그것도 되찾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일까?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되찾는다면 어떻게 되찾겠다는 걸까? 국내 정치에 온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도 파나마 운하만큼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배경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파나마 운하는 올해로 딱 110년이 된 운하입니다.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통로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수로입니다. 북미, 남미를 합쳐서 가장 얇은 곳을 뚫었는데 길이가 82km 정도 됩니다.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 선박들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끝까지 돌아서 가야 되는데 거리가 11,000km나 추가되는 엄청나게 먼 길인데다가 거의 남극에 닿을 정도로 남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바다도 굉장히 거칩니다. 뚫을 수만 있으면 이점이 많은 곳이었던 거예요. 1881년에 프랑스가 파나마 운하의 건설을 시작했는데 완성을 못했습니다. 도중에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점점 완공이 불투명해지니까 투자자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신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나마 운하는 일반적인 운하, 인도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와 대조해봐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수에즈 운하는 그냥 물길을 뚫어서 바다를 연결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하의 물이 바닷물이에요. 그런데 파나마 운하는 물이 담수입니다. 그냥 바다 사이로 물길을 뚫어버릴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높이가 약 40cm 정도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로를 뚫어버리지 못하고 중간에 담수를 가둬서 높은 호수를 만든 뒤에 양쪽에 일종의 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배를 26m 위로 들어 올린 후에 호수를 지나가게 하고 반대쪽에 도착하면 또 같은 방식으로 배를 내려놓는 구조인 겁니다. 이것을 140년 전에 만들려다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결국 프랑스는 포기하고 물러나 버리고 그걸 미국이 1904년에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1914년 10년 만에 파나마 운하를 완공합니다. 당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사라고 불렸고 미국이 했던 가장 큰 사업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돈이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사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트럼프는 미국인 38,000명이 파나마 운하 공사 도중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는데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어디에서 온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이라서 명확한 숫자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가 파나마 운하 건설을 시도하던 당시에 사망자가 25,000명 정도 됐는데 전부 프랑스인과 자메이카인이었고 대부분이 황열병과 말라리아로 사망했습니다. 1904년부터 1914년까지 미국이 공사를 하면서 약 6,000에서 7,600명이 사망했는데 대부분은 바베이도스인이었고 미국인은 300에서 35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100배나 뻥튀기를 한 셈인데 38,000명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아봤으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파나마 운하는 1914년에 개통되고요. 첫 해에 1,000대 정도가 그 운하를 지나갑니다. 지금은 1년에 선박이 10,000대 넘게 지나다니는 대표적인 교역로가 됐어요. 전 세계 물류의 4%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칠레, 일본, 한국 순으로 파나마 운하를 많이 이용해요.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만들었으니만큼 미국이 계속 보유하고 미국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1956년에 수에즈 운하에서 수에즈 운하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수에즈 크라이시스가 터지면서 파나마에서도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자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60년대가 되자 그 운동이 점점 격화되는데 1964년에는 미군과 파나마 시위대가 유혈 충돌을 해서 미군 3에서 5명, 파나마인 2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등이 떠밀렸는지 1974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파나마 대통령과 파나마 운하를 넘기는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7년에 협정에 서명을 해버리죠. 영원히 중립을 지키는 조건으로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공짜로 파나마에 양도해버리는 협정입니다.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 이야기를 하면서 지미 카터가 멍청하게 넘겨버렸다고 여러 번 말했었는데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 이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다가 1999년에 완전히 파나마에 넘기게 됩니다. 이후로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최근에 파나마 운하는 갈등의 중심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가뭄이에요. 파나마 운하의 구조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담수를 가둬서 호수를 만들고 그걸 통로로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 선박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부터 일대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많이 부족해졌고요.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배의 수가 3분의 2로 단박에 줄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당연히도 요금은 증가했고 배들이 심하면 몇 주 동안 운하 앞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하게 됐습니다. 기다리기 싫으면 급행료로 400만 달러, 우리 돈 55억 원쯤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70%가량이 미국에서 나가거나 미국으로 들어오는 배입니다. 원인은 천재지변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파나마는 최근 중국의 직접 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하에 놓을 다리, 지하철, 크루즈 터미널, 풍력 발전 설비, 중국이 돈을 내서 파나마에 건설 중인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파나마는 2017년에 대만과 단교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남미의 11개국 중에서 7개가 대만과의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파나마는 어찌 보면 남미에서 친중의 선봉에 선 거예요. 현재 파나마 운하의 양쪽 끝의 항구 5개 중 2개를 중국 기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1999년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넘겨받자마자 파나마 운하는 운하의 운영을 25년 계약으로 홍콩 소재의 중국 기업에게 외주를 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가 중국에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은 전혀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계는 중국과의 갈등이 나날이 깊어지는 이 시점에서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법은 자국 민간인이나 자국 민간 기업도 국가의 전략적, 군사적 요구에 부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민간인이라고 첩보나 공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 또한 워싱턴 정계는 매우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요소입니다. 거기에 도널드 트럼프 특유의 과장, 그리고 한때 광인 전략이라고까지 불리던 그 극도의 불확실성이 만나자 이 파나마 운하 상황은 반드시 되찾아온다. 중국에 넘길 수 없다. 파나마에 줬지 중국에 준 게 아니다. 이런 워딩으로 바뀌면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기 위해서는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를 칭찬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사실 이 파나마 운하 문제는 뭔가 막힌 상황을 해결해야 할 수는 있지만 군사 행동을 불사해서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말 그대로 침공해서 복속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운하를 파나마가 미국에 팔아버릴 것도 아니고 트럼프는 파나마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나마 운하는 선박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크기와 무게만으로 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미국만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우파 성향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마저도 트럼프의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온다는 주장에는 계속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측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올 것인지를 물어봤으나 트럼프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미중 분쟁은 나날이 격해지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경제적 요충지이자 군함의 통로인 파나마 운하를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섣부른 대처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조약으로 소유권을 넘겨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그때 그 결정이 실제로 멍청한 것이었다고 한들 당시에도 공화당을 비롯한 미국 보수 진영은 파나마 운하를 넘기는 것을 다 반대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미 남의 나라, 남의 재산이 되어버린 것을 무슨 수로 되찾아오겠습니까? 영원히 중립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운하를 파나마에 넘겨줬는데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이 소유하고 있었고 미국이 운영하던 운하를 파나마에 넘기는 조건이 중립을 지키라는 것이었다는 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요? 당연히 미국의 우호적인 입장에 서라하고 요구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결국에는 파나마 운하의 복속이 아닌 어느 편에 설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요구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프리드먼 청년 아카데미 5기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프리드먼 아카데미는 자유진영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전쟁을 이끌 장교를 훈련시킨다는 모토로 만들어진 교육기관이자 청년단체입니다. 프리드먼 아카데미의 후보생들은 8주간 다양한 주제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수료한 이후에는 우리 아카데미의 일원으로서 미래를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내 정치가 워낙 격동의식이라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쳐다보기도 싫은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반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뭔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프리드먼 아카데미의 비전은 분명하고 또 일관적입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게 됩니다. 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했냐고요. 그 첫 발을 우리는 프리드먼 아카데미는 내딛고 있는 겁니다. 교육은 전액 무료입니다. 프리드먼 연구원의 후원자님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과 모집 일정은 이 영상의 고정 리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때 왜 지원하지 않았을까 하고 나중에 후회하실 거라면 지원하십시오. 우리는 능력과 의지와 비전을 가진 분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